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작전 타임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보합권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코스피는 지금 종시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5% 하락하면서 2,421선까지 내려왔고요. 지난 금요일에 1% 넘게 하락했던 코스닥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2% 오르면서 73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이슈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가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PCR 검사 규정까지 완화되면서 이 증권가에서는 점진적으로 리오프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맵에서 그 움직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짙습니다. 그 안에서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성장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했을 때 오늘은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보겠습니다. 네이버 쪽으로는 외인과 기관, 메이저 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가 4.8%의 시세를 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2.2%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카카오페이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13%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오늘 13%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3.8%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장 강한 섹터 리오프닝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리오프닝 안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보실 겁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종목들이죠. LG 생활건강이 오늘 5%의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장중 7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그 뒤를 따라서 5%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류주도 정말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죠. F&F가 4.6%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그 옆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 지금 제주항공은 없지만 10%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이 1.6%, 오늘 홀테신라가 정말 강한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의 시세를 내고 있고요. 우선주가 정말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머니맵을 통해서 체크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는 우리 김선윤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선윤 위원의 머니차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시장이 거의 예측한 수준의 움직임을 좀 나와줍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그래도 출발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회복을 좀 해주면서 그래도 나름 잘 마감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시장이 그래도 당분간은 이번 주 한 주간은 조금씩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우선은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내일 시장이나 해서 이번 주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크게 상승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보셔야 될 거예요. 지표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다음 주 초에 조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도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축구를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뭐 브라질인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상대긴 한데 새벽 4시에 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 하나씩 할 건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어요. 공개 방송을 했고 유튜브 채널과 저희 MTNW 채널 2개 합쳐서 200명 이상 좀 들어오셨었어요. 많을 때. 그리고 종목은 좀 드렸는데 그 종목이 오늘 장중에 10% 이상 또 급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또 뭐 한 5, 6%대 현재 움직임이 좀 나와줍니다. 근데 이거 아직 멀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공개하신 분들도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참으세요. 아셨죠? 제가 많이 올라가면은 다시 공개 방송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종목은 2배 갔었고 요번 거는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천천히 보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공개 방송을 열어서 이 종목 AS와 함께 또 새로운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신감 있게 용감하게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우선 AS부터 좀 할게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움직임은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9% 수익 중이에요. 조금 밀려가지고요. 한 뭐 8%대 수익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YG엔터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전체 시장에서 최근에 증권가 추천 이번 주에 나왔던 종목이 뭐였냐면 SM도 있어요. SM 차트 볼까요? 자, SM 차트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좀 기로에 놓여 있는 게 SM인데 왜 그러냐면 이 박스의 큰 박스를 1년 동안 넘게 보여주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근데 JYP도 좀 잠깐 볼게요. 저번에도 같이 보지만 JYP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가 똑같냐면요. 여기에 전 고점 포인트들 한번 보세요. 이게 JYP예요. 다시 한번 SM으로 돌아가 볼게요. 비슷한 흐름이에요. SM도요.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줘요. 그렇죠? 예. 근데 YG엔터는 나 홀로 저 바닥에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 양현석 전 대표의 뭐 리스크도 있기도 한데 사실 실적 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4분기, 3분기의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음반 판매 매출 자체가 좀 수년되면서 4분기로 좀 모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북미 투어 비롯해서 유럽 투어까지 해서 그 부분이 4분기와 1분기 때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뒤로 밀렸어요. 하지만 제가 잡았던 포인트 너무나 싼 가격, 그걸 오히려 활용해야 된다. SM과 YG엔터, JYP 흐름이 너무 좋은 상황에서 YG가 버려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좀 코로나 정책 자체도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화장품주들 움직이듯이 여행주들 움직이듯이 오늘 호텔 신라의 움직임 너무나 좋죠. 최근에. 자, 그런 저런 흐름들을 본다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천천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해서 잡았었던 거고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은 보셔야 돼요. 여기. 뭐 제가 1차로 5만 원대 보고 있긴 하지만 6만 원 돌파하시는 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만약에 YG엔터를 매수하셨는데 좀 좋게 보신다. 난 이 종목 좋다라고 괜찮은 것 같아.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메이드 볼게요. 위메이드가 오늘도 장중에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장중에 한 7%, 8%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위믹스가 굉장히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결과를 확인하려면은 이번 주 주말 끝자락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위믹스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좀 많이 바이낸스하고 지금 손을 잡는 모습이고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의 여러 기관들, 가상화폐 관련된 기관이라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업체라고 표현을 할까요? 다들 위믹스에 좀 손을 들어주는 입장들이 하나씩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위메이드의 입장은 위믹스가 이렇던 저렇던 간에 위믹스 관련된 가상화폐에 관련된 게임들, P2E 게임들의 출시 한 30개가량 되는데요. 다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선은 위메이드는 대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믹스가 문제가 될 경우에도. 해외 거래소 쪽에 옮겨갈 가능성도 저는 염두해 두고 있어요.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위믹스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가 얘기했던 게 나는 무조건 위믹스로 간다고만 얘기했던 거고 절대 안 판다. 계속 사고 있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문제가 될지언정 해외 거래소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여기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바닥일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플러스예요. 플러스거든요. 오늘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저는 사실 위믹스 쪽이 승기를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추이를 보시고 차분하게 보시고 만약에 위메이드 측에서 위믹스가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서 국내 그 가상화폐 거래소 상폐가 되더라도 아마 해외 거래소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셀트리온도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 요즘 재미가 없어요. 제가 새롭게 라인을 좀 잡아드렸잖아요. 라인을 좀 바꿨어요. 몇 차례 말씀드렸고 이렇게 라인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거의 이 라인을 보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상 이제 여기를 두 번째로 봤었지만은 구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롭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 구간대 한 18만 원 아래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크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이때 파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머니 차트에서 나오는 종목들 많이 갈 때도 있습니다. 90% 이상 올라간 것도 있고요. 60%, 70%, 50%, 30% 너무나 많지만 종목들이 말씀드리고 나서 대부분 다 한 10에 9개 이상은요. 5에서 10%씩 오른다 말씀을 좀 드려요.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쭉 가져가다가 한 3, 4%, 2, 3% 갑자기 쭉 빠질 때는 이건 누가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차익 실현, 수익 실현 하시라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는요. 사실 모아가야 될 자리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급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만약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면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대응도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조금 롱텀으로 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볼게요. 움직임이 약간 없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씩은 보여요.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돌려 세운다는 포인트가 좀 나와줘요. 그리고 KMW도 볼게요. KMW도 보시면요. 오늘 4%대 급등이 좀 나와요. 대표적인 세 종목이잖아요. 5G 네트워크 관련해서 KMW,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을 가장 대표 대장주로서 많이 거론이 됐었죠. 그중에서 가장 핫했던 게 작년, 재작년에 이제 KMW였죠. 근데 이게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했던, 서진을 했던 이유는 실적 때문이었죠. 가장 안정적인 실적, 가장 좋은 실적. 적자가 아니고 계속 흑자를 나는 구조, 거기 맞췄던 건데 KMW가 좀 시동을 걸고 있어요. 뭔가 여기에 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흐름이. 조만간에 이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주들 흐름이 저는 바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움직임은 없어요.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뭐 매수가 부근이다라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런 급등 흐름이 팍 나와요. 그래서 한순간의 상승을 보시고 최소한 한 18,000원 이상의 흐름은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기다리시다가 저는 꼭 수익을 실현하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이 종목 현대바이오랜드인데요. 요즘에 그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추천한 지 좀 됐었어요. 기억을 아마 하실 거고 최근에 또 한 번 했었기도 했어요. 9월 21일 날 이때 한 번 했었는데 이때보다도 언제 했었냐면 이때 기억하시죠? 네, 날짜 언젠가요? 8월 1일 날. 8월 1일 방송에서 추천한 날 가만히 있던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상한가 갔잖아요. 장중에.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급등 나오고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단 이틀 만에 엄청난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최근 추이를 다시 보자면 다시 그 가격 내려왔다가 상승을 주는 그림들이 좀 나와요. 간간히. 뭔가 조금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6월 달 같은 경우도 바닥 그리고 10월 바닥 이렇게 큰 쌍바닥 흐름 보였어요. 여기 바닥이랑 여기 바닥 해서 움직임을 탔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슈팅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쁜 모습이라 그리고 실적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화장품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의 탄력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 자체에서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도 해서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AS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볼 건데 약간 추천하고 나서 좀 상승을 줬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거의 최초로 말씀드렸던 거의 매수가 가격이에요. 9,300원대였어요. 그때 저때 이제 11월 9일 날 이때쯤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상승을 좀 줬어요. 그리고 다시 빠졌는데 다시 가고 있거든요. 오늘 인트론 바이오는요. 회사가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가가 최저 리픽싱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15,000원 이상의 움직임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6월 달에 빠지기 전 가격으로 회귀는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8,000원, 9,000원, 2만 원 이상의 흐름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롭게 조금 다시 라인 세싱 아웃 에로라 그러죠. 그 포인트가 저는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주가 추이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제가 여기에 바닥을 확인하고서 라인을 체크하고서 사인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요. 여기 라인이 바닥이었고요. 반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 요 자리 보고서 말씀드리고 짧게나마 한 10% 정도 가까이 났어요. 그다음 다시 그래서 요 자리 자체가 9,000원대 초반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회사의 공지사항을 이 회사를 설명드리려면 최소 한 자세하게 받으려면 20분 이상의 소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불가능하니까 지난 방송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거니까 좀 차분하게 가져가 보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좋네요. 자,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급등 나와요. 이거 추천드렸었는데 좀 됐던 종목이에요. 시장에 조금 여행 관련한 회복 수요를 보고 드렸었고 그 당시에 수익이 좀 났었어요. 나쁘진 않게 났었어요. 네, 여기서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괜찮았어요. 짧게 보더라도 수익은 났거든요. 그리고 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다시 좀 가는데 요즘에 여행 수요 자체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조금 아주 크게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신라 비롯해서요. 몇 가지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은데 같이 가고 있긴 해요. 파라다이스 차트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GKL도 보시면 이런 차트예요.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다. 여행, 모두투어, 하나투어 마찬가지로 해서 전부 다 업황 개선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항공주들도 같이 껴맞춰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사실 지금 주가가 별로 안 갔어요. 저는 이 조만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우선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호텔신라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뭐 특별하게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추천주를 드리긴 애매하고요. 내일이나 수요일 날 괜찮은 종목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뵙겠습니다.